자, 백제의 성장과 대외 활동 우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 속으로 보면 자 위쪽에 그림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요 그림이 여러분들 그 백제 관련된 내용 나올 때 좀 자주 등장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면은 자 중국 남조의 양나라를 방문한 백제 사신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 배울 때 중국의 역사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중국 남조라고 하면 원래 중국 사람들, 한족들 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족들이 세운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지금 양나라 이렇게 됩니다. 음. 자, 그리고요 한일 내려오면 자 마한에서 시작된 나라이면서 중국의 요서 지방을 차지해 다스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미 우리가 이제 그 핵심 내용은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 다 배웠었죠. 자, 우리 이 요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요하강의 서쪽이죠. 요걸 우리가 언제야? 4세기 이제 후반에 근초고왕 때 차지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 그림이 어디에 이제 나와 있냐라고 하면 자, 양직공도라는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양직공도. 자, 양나라에 방문한 이거 돈에 있던 그림이고요. 양나라에 방문한 이제 그 다른 나라 그 사신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문 한번 봐볼게요. 자, 백제 건국 해가지고요. 자, 보면은 자 우선 철기 문화를 가진 자 고구려의 유이민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면서 건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의 아들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건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한 줄 내려오면 자 한강 유역의 하남 위례성에 자리를 잡고 자 마한의 소국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 여기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이 처음 자리 잡을 때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남 위례성 이걸 또 이제 뭐 한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내려와서 체제 정비 한번 봐볼게요. 자, 3세기 고이왕 때부터 중앙집권국가의 어떤 이제 특징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자, 또 마한의 작은 나라들을 통합했다라고 하면서 영토를 점점 확장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자, 여기 좌평이라는 거 있죠? 관직 명칭이죠, 백제. 좌평. 좌평하면 백제다.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자, 관리 등급을 마련하고 관복제 등을 제정했다. 자, 관리 등급 마련하고요. 관복제 만들고요. 이런 게 다 왕권 강화와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이제 참고로 백제 관리 등급은 16등급으로 이제 나눴다라는 거지. 참고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자, 백제의 가장 옆에 여기 좌평. 백제의 가장 높은 관직으로 상자평을 포함한 6개의 자평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요. 관복제는 관리들의 이제 관복 색깔을 정한 거다. 등급에 따라 등급을 달리해서 그거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한강이에요. 한강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풍납토성이라고 해가지고요. 흙으로 이제 성을 쌓은 건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백제의 어떤 이제 그 성이었다. 초기 형태의 어떤 이제 성이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위례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넘어가서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백제의 발전을 한번 볼 건데요. 자, 먼저 4세기 근초고왕 때 백제는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이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자, 근초고왕 때가 전성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내려와서 남으로는 마한의 영역을 차지하며 전라도 일대의 비옥한 곡창지대로 진출했다. 자, 남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거고요. 언제서 내려와서 중국의 동진 외와 교류했으며 자,
그 다음에 북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해서 황해도 일부를 차지했다. 우리 평양성 공격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평양성 공격했다라는 거랑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 그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전사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요. 자, 백제의 대팽창 한번 봐볼게요. 자, 한 줄 내려오면, 한 줄 내려오면 중국의 요서 지역으로 진출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줄 내려와서 오른쪽에, 자, 외와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삼국과 관련된 지도가 딱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확인하라고 했어? 자, 그렇죠. 여기. 이쪽. 한강 유역을 확인해라 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가 몇 세기 지도다 이런 걸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한강을 어떻게 돼요? 백제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는요 몇 세기 지도다? 4세기 지도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백제 보면요. 그러니까 근초광 때인 거죠.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요하죠. 요하의 동쪽을 우리가 이제 요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서쪽을 여기에 지금 요서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요서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또, 자,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데 있죠. 여기가 이제 산둥반도예요. 산둥. 자, 이 산둥반도에도 진출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금 화살표 있죠. 왜 중에서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큐슈 지역에 진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칠지도라고 돼 있어요. 자, 칠지도는 백제 왕이 외왕에게 보낸 것이다. 자, 나를 포함해서 7개의 가지 모양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7개의 가지다라고 해서 칠지도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자, 지금 이 칠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소노카미 신궁이라고 해서요. 이제 그 신을 모시는 어떤 이제 신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보관되어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끝에 두 번째 줄 정도 보면요. 자, 백제의 수준 높은 철기 제작 기술 뿐만 아니라 백제와 외어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이제 백제가 조금씩 어떻게 돼? 이제 힘을 이제 잃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자, 5세기 들어서 백제는요, 자, 광개토 대왕의 공격과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장수왕이 어떻게 했어요? 남진 정책 추진했다라는 거죠. 자, 추진하고 그러면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자, 신라와 동맹을 맺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나제 동맹이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이 되고요. 당시에 이제 계로왕이 고구려 군대에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계로왕이 돌아가시고요. 요 계로왕이 이제 지금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가끔 이제 보기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확인을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한강유역을 항실한 백제는 수도를 금강유역의 웅진 쪽으로 수도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자, 공주 현재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잠깐 보면 그러니까 고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덤이에요. 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개, 무리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무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여러 개의 무덤이 있다라는 거야. 고분군. 자, 그래서 일단 공주니까 지역을 일단 확인해도 백제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무령왕릉 이런 이제 그 대표적인 부dom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자, 동성왕은 신라와 동맹을 강화해서 고구려에 대항하고자 했다. 결국엔 이 혼인을 통한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나제 동맹을 이제 강화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동성왕의 뒤를 이은 무령왕 보면요. 자, 남조의 양과 교류해서 문화를 발전시켰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방에 담로를 설치해서 지방 통제를 강화했다. 22개의 담로를 설치했다라는 거죠. 22담로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리고요. 요 공산성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기억을 해두세요. 자, 공주 현재도 이 공산성이 남아 있어요. 보면은 자, 금강과 절벽을 이용해서 적을 방어할 수 있는 곳에 위치했다. 방어하기 유리한 그 지역이고요. 자, 그다음에요. 이 정도 내려오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사비천도와 성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수로 교통이 편리한 평야지대인 자,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백제의 중흥을 꾀하였다. 중흥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어떤 이렇게 힘을 키워서 이제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역의 승의식을 포방해서 자, 국호를 일시적으로 남부역 이렇게 이제 바꿨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중앙관청, 지방의 통치 조직 이런 거 정비하고요. 또 자, 불교를 장려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이거는 이제 이전부터 이제 교류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본에 불교를 전했다. 요것도 여러분들 보기에 좀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함께 알아두고요. 자, 내려와서 자, 백제네한테 신라와 힘을 합쳐서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강유역을 되찾기도 했다. 당시 신라 진흥왕이랑 손을 잡고요. 우리 이제 성왕이 한강을 이제 같이 이제 공격해서 그 한강에 하류는 백제가, 상류는 신라가 이제 차지했는데 결국에는 동맹을 깨뜨린 신라의 공격으로 한강유역을 다시 빼앗기고 성왕도 관산성에서 신라군에게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자, 백제의 수도 이전. 요것도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보면 좋아요. 자, 수도를 백제가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옮겼는데요. 자,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옮겼죠. 옮긴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거는 5세기 장수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한강유역, 한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다라는 거고요. 자, 웅진에서 사비로 이제 수도를 옮긴 거. 두 번째, 자, 요거는요. 자, 거기 평야지대인 사비로 수도를 옮겨서 자, 백제의 중흥을 꾀하였다라는 거고요. 또 수로교통이 유리하고 평야지대, 그러니까 수로교통이 유리하고 평야지대인 이 사비로 수도를 옮겨서 백제의 중흥을 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내려오면 자료톡톡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왕이요. 그리고 성왕이라는 명칭도 자, 전륜성왕을 줄임말이다. 자, 불법,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도리입니다. 도리, 이치 막 이런 거. 자, 수레바퀴로 온 세계를 교화시키고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를 전륜성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내려오면 자, 내용 정리 속속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백제의 발전 과정은 시기 순서대로 나열을 하랍니다. 자, 제일 먼저 올 거. 자,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삼국시대 관련해서 자, 여러 이렇게 뭐 시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라. 뭐 이런 문제 또는 뭐 이제 관련된 삼국시대 관련된 보기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보기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이게 몇 세기 내용이구나 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봐볼게요. 일단 기억에 사비천도, 이거 성왕 때잖아. 그러니까 몇 세기야? 6세기죠.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니은에 웅진으로 천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했다. 한강유역을 잃어버렸다. 5세기지? 장수왕 쳐들어왔을 때. 자, 그 다음에 관복제를 제정했다. 자, 요건 언제예요? 3세기 고이왕 때고요. 자, 그 다음에 황해도 일부를 차지했다. 이 황해도 지역 보면은 평양고 지역이죠. 그러니까 4세기 근초고왕 때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장수왕이 어떻게 돼?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니까 나제 동맹 체결하게 된 거죠. 5세기죠. 자, 그 다음에 관산성에서 성왕이 돌아가셨다. 6세기입니다. 자, 일단 자, 이렇게 세기로 먼저 하면 어떻게 돼? 순서를 어떻게 돼요? 나열하기 더 쉽죠? 제일 먼저 나올 게 뭐야, 그러니까. 디귿이에요. 그 다음은 리을이야. 근데, 자, 다음 이제 5세기에 버렸던 게 니은과 미음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먼저 오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지? 자, 근데 잘 보면요.
웅진으로 천도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한성, 수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그 당시는요 어떻게 돼?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를 딱 옮긴 그 시점이기 때문에요. 아직 이제 백제의 수도는 어디야? 한성이다라는 거. 한강유역을 여전히 백제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가 먼저 와야 돼? 미음. 그 다음은 니은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또 보니까 6세기가 두 개 나와요. 기역과 비읍. 자, 어떤 게 더 먼저 오나 보면은 사비천도를 이제 성왕이 했는데 자, 비읍에 보면 성왕이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돌아가신 게 마지막이 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니은, 기역, 비읍,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대 순서대로 나열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2번 볼게요. 자, 근초고왕과 관련된 내용은요. 자, 여기 리을이 되겠죠. 고구려 공격해서 황해도 지역을 차지했다. 이때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돌아가셨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계로왕. 자, 고구려 공격으로 한성을 뺏겼죠. 이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했었죠. 계로왕. 자, 3번에 동성왕 같은 경우는 결혼을 통해서 신라와의 동맹을 강화했고요. 성왕은 수도를 이제 그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요. 국호를 남부여 이렇게 이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넘어가서 자, 요게 이제 그 우리 무령왕릉에서 이제 나타났던 발견된 유물들인데 자, 한번 봐볼게요. 자, 무령왕릉은 백제의 활발한 대외 활동과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그래서 이 무령왕릉 자체로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문제로도 좀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벽돌 무덤 양식이다라는 거야. 벽돌 무덤은 기본적으로 우리 중국식 무덤 양식입니다. 그렇게 확인하고요. 또 시신을 왕과 왕비의 시신을 안치한 관은 일본에서 자라나는 금송, 그러니까 금빛이 나는 이제 소나무나 이런 거예요. 금송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또 중국의 도자기, 그다음에 화폐, 그다음에 금동 신발, 청동 다리미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라는 걸로 확인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무령왕릉의 돌짐승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짐승이 아니지, 약간 이제 상상 속의 그런 이제 짐승이다라는 라는 거고요. 이게 보면은 처음에 발견될 때 여기가 이제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여기에 지금 이게 이제 이거예요. 들짐승. 그러니까 어떻게 돼?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딱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지. 결국에는 이 관을, 그러니까 이 무덤을 지키는 어떤 이제 상징적인 어떤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수전이라는 화폐, 돈도 발견이 됐대. 이건 이제 중국의 당시에 이제 화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중국식 청동원, 중국 도자기, 그 다음에 일본에서 좀 이제 발견된 거와 유사한 청동 다리미, 금동 신발, 이런 게 이제 발견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막 유리구슬, 이런 게 또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벽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꽃무늬 약간, 그런 이제 그 벽돌들이 나왔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게, 자, 바로 여기 지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무덤 먼저 입구가 이렇게 막혀 있을 거냐? 이 지석이 그 입구를 이렇게 막고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지석에 보니까 이게 글이 이렇게 써 있어. 자,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당시 이제 무령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 무령왕과 이제 이제 부인이 이제 뭐야 이거 이제 무덤을 이제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무덤 앞에 이제 이 지석을 만들어서 이제 이 무덤이 누구 건지 이렇게 이제 써놨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 지석의 내용을 보면 사실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땅을 그러니까 이 지금 무덤이 있는 이 지역의 땅을 이제 그 땅의 신에게 이걸 사겠다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무령왕의 이런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땅의 신으로부터 이 땅을 이제 매입한다, 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무덤이 누구 거냐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확신을 하냐면 결국 이 지석이에요. 지석에 이제 무령왕이랑 이 무령왕의 이제 부인 왕비의 이제 무덤이다 이런 게 딱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백제 우리가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교과서 정리.